몇 년 전에 저는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종목 이름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었어요. 30% 빠졌을 때 저는 안 팔았어요. 괜찮아, 오르겠지. 40% 빠졌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55% 빠지던 날 밤,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차트를 열었고 전량 손절했습니다. 정확히 바닥에서요. 그리고 그 주식은 얼마 뒤에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멘탈이 약해서 손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매매일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다 소용없었어요. 문제는 멘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자산이 소멸하는 것. 오늘은 이 두 개의 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투자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과연 사라질 수 있는 자산인지 집중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돈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의 저는 S&P 500, 금, 비트코인 이 세 가지만 삽니다. 그리고 이게 반토막이 나도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삽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자산이 죽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아까 그 주식 55% 빠졌다가 얼마 뒤에 돌아왔죠? 회사는 멀쩡했어요. 그냥 값만 잠깐 빠진 겁니다. 이게 가격 하락이에요. 반대로 그 회사가 그때 상장 폐지됐다면 주식은 휴지가 되고 영영 안 돌아옵니다. 이게 소멸이에요. 하나는 잠깐 세일하는 거고 하나는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건인 거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가격 하락은 기회예요. 자산은 살아있는데 싸게 파는 거니까요. 소멸은 실제 위험이자 종결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그리고 과거의 저는 가격 하락을 소멸로 착각합니다. 반토막이 나면 마치 그 자산이 죽어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바닥에서 던져요. 그게 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손절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니 자산을 고를 때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 오를까가 아니라 이건 죽을 수 있는 자산인가? 죽지 않는 자산이라면 모든 하락은 그냥 세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각 자산군에서 죽기 가장 어려운 것만 삽니다. 주식에서는 S&P 500이죠. 500개 기업 중 한둘이 망해도 지수가 알아서 시체를 빼고 새 승자를 넣어요. 스스로 정화되는 시스템이라 이게 통째로 0이 되려면 미국 자본주의 전체가 끝나야 합니다. 금은 더 쉽죠. 5천년 동안 검증되었고 창조자도 발행자도 없어서 파산할 주체 자체가 없어요. 이 둘은 직관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문제아는 세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트코인이 죽으려면 정확히 무엇이 무너져야 하는가 한번 따져볼게요. 경로는 5개입니다. 첫 번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뚫는다. 지갑을 잠근 수학적 자물쇠를 충분히 강력한 양자컴이 열어버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러면 남의 지갑에서 코인을 빼갈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아직 수십 년 단위로 멀었고 그 전에 비트코인은 양자컴에도 안 뚫리는 새 자물쇠로 갈아탈 수 있을 겁니다. 단 사토시가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는 100만 개 가까운 코인을 포함한 초기에 공개키가 노출된 채 잠들어 있는 지갑들은 주인이 직접 이사를 시켜야 하는데 주인이 사라졌거나 키를 잃어버려서 이사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취약한 채로 남아 있어요. 프로토콜은 살아남아도 이 물량이 털리는 사건 자체가 신뢰에 충격을 줄 수 있긴 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같아요. 대응할 시간이 충분해요. 비트코인이 소멸할 만한 재료는 아닙니다. 두 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합의해서 비트코인을 묻어버리려 시도한다. 심각도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첫째, 게임이론 관점이에요. 전부 금지하기로 합의한 순간 딱 한 나라만 배신해서 허용하면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빠져나온 자본, 인재, 채굴 산업, 세수를 쓸어 담습니다. 배신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 전원 금지는 애초에 유지가 안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죠. 둘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들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죽이고 있지 않아요. 정반대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입니다. 유럽은 2024년 말 시행된 단일 규제 미카가 2026년 7월 유예기간 종료로 예외 없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압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비트코인을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세율도 주식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죽이자는 국제연합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규제가 깔릴수록 오히려 더 죽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라이선스 받은 거래소, 거치는 세금, ETF를 산 수백만 명의 투자자, 국가 금고의 비축 물량까지 전부 비트코인이 살아있어야 이득인 세력이 되니까요. 규제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반대로 비트코인을 관짝에 넣기 어렵게 만드는 방어막입니다. 이것도 비트코인이 소멸할 만한 재료가 아니에요. 세 번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철회한다. 좀 난데없죠? 비트코인은 이미 제도권에 너무 깊이 엮여서 발을 빼는 비용이 담그는 비용보다 큽니다.
이 기관들은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에 집중하지 비트코인을 묻어버리려고 시도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터진다 해도 비트코인이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반토막 날 수 있어도 네트워크는 10분마다 정확히 블록을 계속 찍습니다. 이것도 탈락입니다. 네 번째, 스트레테지처럼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잔뜩 쌓은 기업들이 무너진다. 흔히 돈은 공포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무너지려면 그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심각하게 오랫동안 빠져 있어야 합니다. 담보 가치가 무너져야 채무 상환에 몰리니까요. 즉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 하락의 결과인 거죠. 순서가 반대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인정하고 갈게요. 이 사태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락이 강제 매도를 부르고 강제 매도가 다시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하락 구조가 심화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 소멸인가요? 아니죠. 그 난리 속에서도 네트워크는 여전히 10분마다 블록을 찍을 겁니다. 가격은 죽어도 네트워크는 안 죽어요. 역시 탈락입니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보다 우월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창조자가 홀연히 사라진 주인 없는 완전히 새로운 자산이 등장한다. 과연 더 우월한 새 코인 혹은 제3의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까 따져볼게요. 사람들은 여기서 스펙을 비교해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익명이면 좋나봐요. 그런데 그건 핵심을 놓친 겁니다. 비트코인의 진짜 해자는 기술이 아니라 기원 설화예요. 사토시가 만들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아니죠. 인류가 금을 발명한 게 아니라 땅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 속성은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라지면 그건 이미 연출이고 마케팅이거든요. 진짜 주인 없음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역사상 딱 한 번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월한 코인이 나와도 그건 언제나 제2의 비트코인이고 제2는 제1의 원본성을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한 새 코인이 비트코인을 보안 측면에서 따라잡으려면 비트코인이 쌓아온 엄청난 규모의 실물 채굴 인프라를 통째로 복제해야 합니다. 이건 설화 관점이 아니라 실제 발전소와 반도체와 수년의 시간이 드는 물리적 장벽이에요. 역시 탈락입니다. 비트코인이 소멸할 수 있는 5가지 경로를 따져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이 도저히 어떻게 소멸할 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죽지 않는다와 가격이 오른다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금도 몇십 년간 정고점을 뚫지 못한 사례가 있었죠. 다만 저는 다음 조건에 제 돈을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손익이 비대칭적이다. 최악의 경우 저는 마이너스 100%를 잃습니다. 반대로 상방은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채택이 늘어나는 추세가 우호적으로 얹혀 있고요. 이기면 크게 이기고 지면 정해진 만큼만 지는 구조입니다. 둘, 나는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만 산다. 저는 10년, 20년을 물려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여유 자금으로만 그것도 나눠서 사고 있습니다. 과거 새벽 3시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손절했던 저는 멘탈이 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격 하락을 소멸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 주식은 죽지 않았는데 저는 죽는 줄 알고 던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나도 손이 안 떨려요. 이건 죽는 게 아니라 세일이라는 걸 아니까. 공포를 이기는 건 강한 멘탈이 아닙니다. 정확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는 게 가격 하락인지 진짜 소멸인지 그것 하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더 단단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본주의 유목민이었습니다.